안녕하세요. 지하련 작가의 광나루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지하련 작가의 본명은 이현욱입니다. 1912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1940년 소설 결별이 백철의 추천으로 문장에 발표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이 작품은 1947년 조선춘추에 발표된 단편소설입니다. 작품 속의 화자인 나는 서울에서 견디다 못해 백모님 댁으로 옮겨간 피 부인을 만나기 위해 혼자 광나루로 향하게 됩니다. 작가의 말대로 그녀의 소설은 장황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담백하고 간결한 문체는 오늘의 독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모던하고 쿨한 편입니다. 그녀 소설의 구성 또한 큰 굴곡 없이 사람들의 일상을 특유의 색채로 잔잔하게 담아내는 것들이 많지요. 이 광나루라는 작품은 그 시대의 여성들의 우정에 대해서 담백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작품을 만나보실까요? 특히 여자들의 사귐이란 흔히 그 처지가 같다든지 처지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쉽게 맺어지나 보다. K, P 이 두 부인과 내가 알게 되기는 작년 겨울이다. 전부터 밖으로 가까우신 분들이었기에 노상 한 번 뵌다고는 하면서도 피차간 딱이 결을치 못하였던 것인데 지난 가을 어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해서 두 부인과 및 내가 함께 불행을 맞이하였을 적에 우리는 별로 누구의 지시도 없이 그냥 쉽게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 K 부인은 나보다 훨씬 연장인 내가 평소부터도 퍽 존경해온 분이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직접 배우니 더 좋은 분이었다. 몹시 허약해 보이는 조용한 분인데 잠자코 앉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무엇인지 대단히 까다로운 것을 느끼게 하면서도 이상하게 순한 인상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이분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이와 반대로 피 부인은 나와 동년배일 뿐 아니라 나이가 비등하니 많지 일찍이 서울에 친지가 별로 없는 나로 하여금 때로 막연하게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 부인이다. 피 부인 역시 만나니 더욱 흥미를 끄는 분이었다. 얼핏 보아 몹시 채소한 분이어서 저렇게 약한 분이 어찌 자녀의 어머니일까 하고 바라보는 편이 되려 조상, 즉 애태울 것 같은데도 찬찬히 보면 어딘지 정력적이요 장이 강강한 데가 있어서 가령 어떠한 불행이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다가서서 멱살이라도 잡음직한 의기를 가진 분이다. 또한 K 부인과는 달리 사람을 사귀고 세상판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절차와 수속을 밟는 분이었다. 슬플 때 결코 슬퍼하지 않는 분이었다. 나는 이분과 만나면 다소 피곤했다. 때로 공연한 역정이 나려고 해서 죄송했지만 허나 이분과 함께 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아주 마음이 놓이고 믿어지고 무서운 것이 없었다. 피 부인은 곧잘 나를 향하여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웃지만 나는 부인이 너무 세상을 아는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었다. 하루는 부인이 아드님을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들러주셨다. 키가 크고 얼굴이 희며 침착한 인상을 주어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은 소년에게 과일을 권하며 나는 여러 차례 부인과의 대화에 마음이 언짢았다. 이제 부인은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 하겠다는 의론이신데 사태, 즉 일이 되어가는 상황은 가시기도 어렵고 그냥 계시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듣는 나도 안타까웠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무사히 가실 수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하랴 싶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 이렇게 나뉘면 다시는 배울 길이 없으려니 싶어 외로웠다. 끝으로 우리는 서울서 견디다 못하여 백모님 댁으로 옮겨간 피 부인의 이야기를 하고 곧 한번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얼마 후 나는 약속을 어기고 혼자 광나루로 나가는 차에 오르게 되었다. 차창 밖에는 숱한 배추밭이 쉴 새 없이 지나갔다. 어느 결에 포기마다 알이 꽉 차 있었다. 문득 이제 머지않아 김장철이 오고 얼음이 얼고 눈이 오고 생각이 이런대로 미치자 점점 마음이 어두워졌다. 차에서 내린 나는 부인이 일러준 대로 지서를 지나 논뚝길로 꼬불꼬불 올라가다가 왼편으로 동산을 낀 허수룩하나 제법 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조금 뒤 뜻하지 않은 장면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불 보퉁이, 고리짝, 트렁크 이런 것들이 함부로 놓여진 방에서 5 자녀와 2 동생과 부인이 경황 없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날로 이사를 나가려던 문안집과의 약속이 어긋나 시방 꾸렸던 짐을 도로 풀어놓는 거라고 하면서 부인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저녁 때 손님인 나를 대접하느라고 우리는 뒷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부인은 잔디가 고운 비탈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저 유유한 강물 섞건 얼마나 경치가 좋은가 하고 아침이면 꼬마들이 어느새 추워 달달 떨며 차를 놓칠까봐 서두르는 꼴들이란 또한 가관이라고 하면서 역시 소리를 내서 웃었다. 나는 이때 부인이 자랑한 바 그 유유한 강물의 경치를 보고 있었으나 웃는 분의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을 보는 듯이 느껴졌다. 저녁에 부인의 배웅으로 나는 서울 들어오는 막차에 올랐다. 마음이 몹시 언짢았다. 어디까지 왔을까? 저무는 강반, 즉 강가에 어지러이 널려있는 광나루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었다. 어디라 의지할 곳 없는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적막한 마을이었다. 뒤를 이어 유난히 큰 부인의 눈이 나타나고 웃던 얼굴이 떠오르고 나는 가슴이 뭉클하며 콧날이 찌릿했다. 나도 부인을 배워 이런 경우에 웃어보리라 마음먹어 보았으나 쉽게 웃어지지는 않았다. 차차 서울이 가까울수록 불빛이 나처럼 밝았다. 얕고 높은 지대에 주택들이 누각처럼 휘황했다. 낙엽을 몰아오던 바람이 연상 얼굴에 먼지를 끼얹고 지나갔다. 산란한 거리였다. 잠자코 길을 걷고 있노라니 퍼뜩 저 숱한 훌륭한 집에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싶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인지 나도 도시 잘 알 수가 없었다.